제가 사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화창한 날씨를 1년에 약 2달간 7, 8월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때로는 무더운 날씨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날들이 계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문을 열고 데크로 나갑니다. 마당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쉬면 행복이 밀려옵니다. 할 일이 잔뜩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 물 한 잔 마시고 즐겁게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호박꽃 짝짓기예요. 여러분들은 호박꽃에 암꽃과 숫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호박꽃은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호박이 달린 꽃이 암꽃이고요. 호박 없이 꽃만 핀 것이 숫꽃이에요. 흔히 이렇게 호박이 달린 꽃을 보면 이게 저절로 자라서 호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져서 떨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숫꽃의 수술을 묻혀낸 다음 그대로 암꽃으로 가져가서 암술에 발라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암술은 수술과는 또 생긴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호박꽃이 못생겼다는 말만 유명한데 사실 호박꽃은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답니다. 수정 후에는 숫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서 점심때 먹을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벌과 나비가 수정을 시켜주는 것이 자연의 섭리겠지만요. 그것은 호박밭이 넓어서 꽃이 많이 피었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이렇게 저희 집처럼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 수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열매를 얻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오전에 부지런히 이렇게 짝짓기를 해주고 있어요. 암꽃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꽃가루가 깨끗하게 사라졌죠? 자,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햇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마당에 물을 주는 게 좋아요. 뜨거운 햇살이 비칠 때 물을 주면 화초들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잎에 맺힌 물방울이 뜨거워지거나 오히려 잎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사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시간에 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날이 정말로 뜨겁고 물을 주는 것을 놓쳤다고 하면 낮에도 줄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특히 잎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물을 흠뻑 줘서 땅을 식혀주는 것이 좋아요. 어설프게 줬다가는 뜨거운 땅 위에서 물이 스팀처럼 올라와 찜통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옆마당에 있는 장미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아주 넓은 편도 아니지만 앞마당, 뒷마당, 그리고 양쪽 옆마당을 다 물을 주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제가 뒷마당과 산기슭 쪽에 물을 주는 동안 남편은 앞마당과 옆마당에 물을 줍니다. 물을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윗흙이 마르면 주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런 여름철에는 그냥 아침에 무조건 줍니다. 흙이 마르지 않은 것 같다고 건너뛰면 오후에 식물들이 꼭 허덕이더라고요. 물 빠짐이 좋은 흙이라면 물을 자주 줘도 큰일 나지는 않아요. 어차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도 살아남는 식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물 주는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동 관수 시스템을 하고 싶은데 해야 할 곳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여름철만 아니면 늘 비가 오기 때문에 1년에 2달만 매일 물을 주는 것이고 물을 주는 시간이 나름의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물을 주면서 식물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으니 그것도 좋고요. 제가 뒷산까지 물주기를 마치고 마당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감자 화분을 비우고 있네요. 감자를 부직포 화분에 키웠는데 이상하게 꽃이 피지 않았어요. 감자는 보통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나면 수확을 하는데 이건 꽃 없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블루 포테이토예요. 보라색 감자입니다. 꽃도 안 핀 감자가 제대로 컸을지 모르겠지만 더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남편이 화분을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감자가 달렸네요. 두 번째 감자 가방 열어볼까요? 원래는 이 뚜껑을 열어 중간에도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든 감자 전용 포대인데요. 수확이 그만큼 많지 않았어요. 이건 또 얼마나 달렸는지 볼까요? 이 감자는 더 작네요. 이거는 원래 작은 종류라고 해요. 바나나 핑거링이라고 하는데 귀여운 손가락 크기의 감자이고 감자 샐러드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손가락같이 생겼네요. This like spongy feeling? That must be the one I planted then. 아,
씨감자는 영양분을 다 뺏겨서 푹신푹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머니 털어볼까요? 정말 완전히 죽어서 시들어버렸습니다. 제법 무거운 거 영차 끌고 와서 뒤집어 봅니다. Keep filling them up, right? Yeah. I've never had any Ooh. luck with that. So, what? Look at this. Oh, Very pretty. maybe they're not French fingerlings. Yeah. Oh, they yeah, are. very nice. Ooh, gourmet Yeah. potatoes. Wow. Ooh, Nice, nice. that's exciting. Ooh. 감자 세 종류를 모두 모아봤어요. 저희는 감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뿌리 채소보다는 잎 채소나 열매 채소에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 있으니 너무 귀엽네요. Banana green, French fingerling. Wow, it's a real carrot. Yeah, very much. 정리하는 김에 당근도 뽑았습니다. 제법 큼직한 것도 있지만 역시 뿌리 채소는 성공 확률이 낮아요. 대부분 자그마한데 그래도 오늘 몇 개 뽑아서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기른 것은 확실히 맛이 달라요. 잎이 무성하니 점심때에는 잎을 먹어야겠어요. 저희 남편은 마당에서 직접 딴 거를 그 자리에서 맛보는 걸 참 좋아해요. 토끼처럼 당근을 먹고 있네요. Good. 이제 점심 준비하러 들어왔어요. 당근잎과 호박꽃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당근잎은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지만 이미 너무 뻣뻣해져서 부침개를 부치기로 했어요. 호박꽃, 쑥꽃은 튀김을 할 거고요. 부침개도 하고 호박꽃 튀김도 하려면 반죽이 필요하겠죠? 밀가루를 못 먹으니 늘 하듯이 글루텐 프리 가루와 타피오카 가루를 1대1로 사용했어요. 소금 좀 뿌려주고 달걀 흰자 넣어서 반죽합니다. 노른자는 용도가 따로 있으니 빼놓아요. 가루와 물의 비율은 1대1이에요. 흰자에 물을 섞어서 1대1을 만들어요. 잘 섞어주면 반죽은 완성입니다. 이제 호박꽃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2개밖에 안 피어서 이걸로 하나씩 나눠 먹을 거예요. 호박꽃을 물로 재빠르게 씻어주고 조심스럽게 가위집을 내서 안쪽에 있는 수수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속을 크림치즈로 채울 거예요. 정해진 양은 없어요. 취향에 맞는 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거기에 달걀 노른자도 섞어주는데요. 생략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크림치즈만 듬뿍 넣어도 맛있어요. 이 음식은 이탈리아에서 인기 있는 에피타이저예요. 저희는 신혼여행 가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종종 이 꽃튀김을 즐겨 먹어요. 가드닝을 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호사라고 생각해요. 이제 당근잎 손질 들어갑니다. 가운데 줄기는 뻣뻣하기 때문에 잎만 쓸 거예요. 물로 한번 씻어주시고요. 양파를 함께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 꽃 먼저 튀깁니다. 저는 목초사육 소기름 모아놨던 거 넣었어요. 튀김이라고 해서 기름을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팬을 잘 달군 후에 튀김옷 묻혀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붙이듯 튀겨주세요. 스텐팬이어도 온도만 잘 맞추면 들러붙지 않고 붙었다가도 금방 떨어집니다. 프라잉팬을 기울여서 기름을 한쪽으로 몰아주면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튀김의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튀겨지는 동안 당근잎 부침개를 준비합니다. 준비해둔 당근잎을 남은 튀김옷에 넣어줬어요. 반씩 할까 하다가 그냥 확 부어버렸더니 좀 많네요. 잘 섞어주고요. 새우도 해동이 다 되었으니 물기를 제거한 후에 넣어줍니다. 그냥 넣으면 부칠 때 엄청나게 튀겠죠. 기름 밖에 내놨던 호박꽃을 한 번 더 기름에 담가 튀깁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려면 수분을 잘 날려줘야 해요. 그래서 기름 속으로 들락날락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기름기를 다 빼고요. 이제 꽃은 꺼내서 키친타올에 얹어두겠습니다. 부침개를 부칠 차례예요. 역시 이번에도 2번에 나눠서 부쳐야겠다고 생각하다가 그냥 확 쏟아부었네요. 빨리 해서 먹으려는 것을 보니 제가 배가 고팠나 봅니다. 반죽을 고르게 프라이팬에 펼쳐주고 아까 크림치즈와 섞어 남은 달걀 노른자를 위에 뿌려줍니다. 모양도 예쁘고 맛도 고소해져요.
자, 이제 뒤집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많이 넣었더니 엄두가 나지 않네요. 자, 그래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럭저럭 잘 뒤집혔는데 바닥이 좀 탔네요. 제가 좀 오래 망설였나 봐요. 꾹꾹 눌러서 수분을 좀 뽑아내주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뒤집습니다. 위쪽에 반죽이 좀 모자랐던 터라 새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먹기 편한 크기로 썰어서 마당으로 들고 나갑니다. 여름철에는 식사를 마당에서 하거든요. 이래저래 점심이 좀 늦어져서 더 맛있게 먹었어요. 호박꽃은 늘 그렇듯이 바삭하고 촉촉하면서 고소했습니다. It's definitely something different. I wouldn't have picked it a carrot though. Right? Similar like minari? Mm-hmm. Bit bitter or? A little. But I was thinking minary. 처음 부쳐본 당근잎 부침개는 상당히 풍미가 좋았습니다. 당근 맛은 아니었어요. 말 안 하면 당근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상당히 미나리랑 비슷한 맛이었어요. 미나리 부침개를 먹고 싶은데 없다면 당근잎을 대신 부쳐 먹어도 될 정도였어요. 이렇게 나무그늘 안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오후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건 델피니움 뿌리예요. 꽃이 거의 지고 사방으로 쓰러져서 싹 정리해내면서 뿌리 한 묶음을 파내서 여러 개의 뿌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라스베리는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열매가 조금씩 꾸준히 달리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큰 수확보다는 이렇게 마당일 할 때의 간식으로 사용됩니다. 맛도 좋지만 예뻐서 더 기분 좋은 라스베리입니다. 뒷산에 있는 마늘도 뽑을 때가 되었는가 확인을 했는데 어쩐지 좀 더 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에 씨에서 심은 꼬마 마늘은 확실히 더 자랄 것 같지 않아서 다 뽑았습니다. 정말 작고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50개는 되더라고요. 이게 이래봬도 마늘향이 아주 좋아서 식탁에서 애용된답니다. 너무 지저분한 부분은 떼어내고 대충 묶어서 연장 창고에 달아놓았어요. 살살 마를 거예요. 잠깐 앉아서 쉬는데 청설모가 지나가네요. 우리를 보고 당황해서 쩔쩔매다가 화단 뒤로 숨어 들어가더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을 배출을 위해서 씨를 좀 뿌려 모종도 좀 내고 나서는 뜨거운 오후 날씨를 못 견디고 실내로 들어와서 조만간 있을 가을 수업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바지를 하나 빨리 만들었어요. 날이 무척 더워서 아주 짧은 바지를 만들어줬더니 아주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바지가 진짜 짧지요? 롱다리 남편이 입으니 다리가 더 길어 보였습니다. 제가 바지를 만드는 동안 저녁은 남편이 했습니다. Vegetables from the garden. If we grew our own buffalo, we'd have everything. 아하, okay. We better grow buffalo, right? Let's see. Amazing. Amazing. It is. Mm-hmm. Carrot. Mm-hmm. Mm-hmm. Cucumber. Cucumber. Great taste. Kale. Yeah, what a luxury. I know, right? Pretty good. 버팔로 스테이크만 빼고 전부 마당에서 수확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더욱 꿀맛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마당을 한 바퀴 돕니다. 해가 늦게 지는 밴쿠버의 7월에는 9시까지 환하거든요. 손을 봐야 할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일을 계획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나 모종을 마당에 옮겨 심거나 하는 일은 이렇게 해가 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로 이 시간에 합니다. 잡초를 뽑기도 하고요.
선선하니 일하기 좋거든요. 이런 순간들은 영상에 다 담지 못했네요. 하루 일과를 담아보겠다고 했지만 마당에서의 일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당 일은 끝이 없지만 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이 캔디 터프트라는 꽃은 씨가 맺혀도 이렇게 예뻐요. 이걸 잘라줘야 꽃이 더 필 텐데 예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영어로는 크라운 데이지라고 불리는 이 꽃은 한국어로 뭘까요? 바로 쑥갓꽃이에요. 참 예쁘죠? 이곳 사람들은 먹지 않고 화초로 키워요. 아파트에서만 살던 제가 이런 마당을 가꾸며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꿈만 같습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를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매일 말합니다. 가치관과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기적과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풍경이 푸르스름해지는 시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마당으로 다시 내려가 볼까요? 장식용으로 마당에 꽂아놓은 등불이 노랗게 빛나며 주변의 것들에 마법을 거는 것 같습니다. 풍경은 황홀해집니다. 불빛이 꽃에다 부서지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비롭네요. 해가 떨어지면서 더위가 가셔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평화롭습니다. 지난번에 딸아이가 선물한 벌새 장식도 불이 들어왔네요. 어느 것 하나 무심히 흘리지 않는 남편은 이렇게 밤의 장식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쓴답니다. 그리고 밤에도 수시로 데크에 나와서 불 켜진 정원을 내려다보며 즐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루를 보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